안녕하십니까. 레드앤브릿지 대표 임동균입니다. 오늘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황금의 원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레드앤브릿지 도서 리뷰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및 저작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이 책을 고전의 반열에 오르게 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목하고 있지 않고 이 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레드앤브릿지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원칙과 그 원칙을 실행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꼭 얻어가셨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및 저작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시는 분들이 이미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재테크 바이블 중에 하나죠. 조지 S. 클레이슨이 1920년에부터 1924년까지 미국의 은행과 보험회사 등에 처음에는 팜플렛 형태로 배포했던 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글들이 그쪽 은행원들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회자가 되면서 1926년에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을 한 번에 모아서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다양한 판본과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 소장본 형태의 판본도 존재하고 있고요. 1926년 초판본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제는 이거죠. The Richest Man in Babylon.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책은 좀 특이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면 취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투 트랙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트랙은 고대 바빌론 석판이 있고 이 석판에 담겨져 있는 수천 년 된 기록들을 발굴해 보니까 불을 쌓는 원칙들이 그 중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일화들을 잘 번역해서 현대 사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해 보니까 현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재정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하는 내용이 한 축을 구성하고 있고요. 또 다른 축으로는 가장 메인인 축인데 고대 바벨론이라는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우화 형식의 이야기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화 형식들의 이야기들은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느슨하게 연결된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아라비안 나이트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도 제목은 아라비안 나이트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고 세계관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한 형식을 이 책은 취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또 그렇게 다른 우화 형식과 다른 이야기들이지만 그 다른 이야기들 속의 핵심적인 내용만큼은 약간씩 변주가 될 뿐이지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게 쓰여지지 않은 아주 재밌고 쉽게 읽혀지는 책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책의 저자인 조지 S. 클레이슨의 일대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874년생이고요. 미주리주 루이지애나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에 콜로라도 덴버에서 플레이스 맵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 회사는 참고로 미국과 캐나다의 도로 지도를 최초로 제작한 회사입니다. 아주 대단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클레이슨 퍼블리싱 컴퍼니도 창립했는데 출판회사죠. 이 출판회사에서 자신의 책들을 찍었는데 The Richest Man in Babylon도 여기서 처음에 출간했습니다. 당시에 클레이슨이 왜 지도회사를 만들었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대적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1920년도 당시에는 미국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대호황을 누리고 있었고요.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이제 1920년에 벌써 이 정도 경제적 규모를 이뤘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여가 시간에 멀리 놀러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겠죠. 그러면서 도로에 대한 수요가 늘었습니다. 도로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당연히 지도에 대한 수요도 발생했을 것입니다. 플레이스는 이 시기에 그 기회를 포착해서 최초의 지도회사를 만든 것이죠.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클레이스맵 컴퍼니 지도회사가 있었다라는 자료가 남아 있고요. 회사에서 만들었던 인디애나주 지도가 역시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인디애나주 지도 같은 경우에도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좀 더 보기 편하게 그리고 좀 더 개량된 형식의 지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호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1년도까지밖에 이 회사를 운영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미국의 대공황이 29년에 닥쳤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제적 손실과 회사들의 부도가 있었고요. 회사가 도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가 양산이 되었습니다. 이 대공황의 파도를 클레이슨의 회사도 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도 재밌는 것은 이 책만큼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 책만큼은 대공황에도 불구하고 대성공을 거두면서 26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최소 200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다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도회사랑 출판회사 운영이 중단된 이후에도 클레이슨은
인쇄 수입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1957년에 캘리포니아주 나파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1952년에 덴버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 강연회를 했는데 강연회로 온 김에 이제 덴버 포스트랑 인터뷰한 내용이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 책의 성공으로 지금까지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상태이며 일생 동안 이 책에서 언급한 원칙들을 지켜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어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옴니버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이야기들의 줄거리를 다 요약하기보다는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음을 말씀드리고 핵심되는 내용만을 추려서 레드앤 브릿지에서 리뷰할 예정인데요. 주요한 내용들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반시르와 코비가 옛 친구이자 지금은 바빌론 최고의 부자가 된 아카드에 가서 조언을 구러 가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드가 왕의 명령에 따라 부자가 되기 위한 비결을 시민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아카드의 아들 노마시르가 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의 힘으로 부자가 되어 돌아온 이야기가 있고요. 그 외에도 샤루나다와 아라드굴라란 사람이 노예에서 벗어나게 된 이야기 등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황금의 원칙이 책 내용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요한 내용은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결국 아카드인데요. 아카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고 하면 책에서 설정상으로 바빌론 제1의 부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자가 되게 된 원인이 단순히 운이 좋거나 시대를 엄청 잘 만났거나 압도적인 재능이나 특별한 능력을 타고나서가 아니라 아카드도 처음에는 평범한 필경사였습니다. 필경사란 건 이제 그 진흙 토판에다가 이제 새기는 사람이죠. 평범한 이 필경사였던 아카드가 가난한 양치기에서 대금업자로 성공했던 알가마시에게 황금의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황금의 원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만난 여러 가지 행운과 일들이 겹치면서 바빌론 최대의 부자로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결국 제시했던 황금의 원칙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Pay yourself first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고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뜻이죠.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 자신의 수입 중에서 일부를 먼저 떼서 모아두라 이것입니다. 특히 이 책에서 제시한 행동 강령이 아주 인상 깊은데 수입의 적어도 10분의 1은 항상 먼저 떼어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보다 수입의 10분의 1씩 모아두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꼭 써야만 하는 필수적인 생활 경비라든지 또 이것저것 잡다하게 지출해서 발생하는 카드 대금이라든지 여러 공과금들 내다 보면은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에 비해서 저축할 돈이 없을 만큼 지출을 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런데 수입의 일부를 모아두지 않는 사람은 다른 어떠한 기회에도 도전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쨌든 수입의 일부를 반드시 모아야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행동 강령이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애초에 없었던 돈인 것처럼 마치 월급 들어오기 전에 미리 빠져나간 세금이나 사대보험 마냥 수입의 10분의 1 정도는 없어도 삶의 질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입의 10분의 1 정도는 떼어놓고 생활을 한번 해봐라. 그래도 너의 삶의 질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분의 1은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이렇게 쌓인 10분의 1을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빚을 갚는 데 쓴다든지 또 빚이 없다면 이 수입의 10분의 1을 투자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불려나간다면 돈이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은 부에 도달할 수 있고 그렇게 도달하는 첫 단계가 바로 수입의 10분의 1은 적어도 저축을 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유명한 바빌론 부자들의 지혜에 나온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은 아니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나는 돈 벌기 시작한 이래로 항상 적금 들고 있고 그냥 적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자 제일 높은 데 찾아서 풍차 돌리기 하고 심지어 잔돈까지도 잘 모아서 CMA 통장까지 막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모인 종잣돈을 불리는 정도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을 막 모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실천하는 게 맞고요. 또 그런데 저희가 이 책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원칙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돈은 잘 모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한 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하루에 24시간 주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루에 24시간 똑같죠. 그 24시간 중에 2.4시간, 즉 10분의 1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혹은 일주일에 반나절이라도 여러분들이 부와 미래를 위해서 따로 떼어두고 계신지요?
이 책에서 제시한 것은 이 돈을 10분의 1씩 모아서 투자를 해라 이런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돈을 10분의 1씩 떼어내는 행동 강령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좀 더 확장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의 시간도 10분의 1씩 떼어둔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저희 레드 앤 브릿지에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화려한 재테크 강의나 돈 버는 비법, 핫한 사업 아이템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칙과 개념을 잘 설정하고 지키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마다 스케줄을 보통 정리하고요. 스케줄을 정리할 때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제 시간을 확보를 합니다. 즉, 부의 원칙을 지키는 방식 중에 시간의 원칙을 제가 또 따로 하나 마련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얻은 득이 당연히 있겠죠. 굳이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확률은커녕 사칙선 연산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베이즈 통계학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수준이 되었고요. 그리고 코딩은커녕 엑셀도 사실 계산기로도 잘 활용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엑셀이나 비주얼 베이직, 파이썬도 약간이나마 제가 원하는 정도만큼 활용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제 본업에서의 실력도 점차 쌓이고 그럼으로써 점점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돈도 좀 벌리고요. 그렇게 벌려진 돈이 축적되고 그 축적된 자본을 올바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로 지금은 거듭나 있습니다. 투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처음 투자 입문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초심자의 행운조차 따르지 않았던 그렇게 운도 별로 없고 시장에 되게 많은 그런 무수히 많은 남의 말 듣고 직감에 의존하는 투자하는 그런 도박 같은 투자를 하던 하나 바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꾸준한 원칙에 따라 나만의 시간을 계속해서 투입해서 실력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레드 앤 브릿지라는 회사를 만들고 지금은 고객분들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고자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름 돋을 만큼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감히 새로운 황금의 법칙을 하나 제안하자면은 여러분의 자유시간 중에 적어도 3분의 1은 여러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먼저 떼어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레드 앤 브릿지에서 첫 번째로 제시하는 새로운 황금의 법칙입니다. 다음으로 이 책에서 주목하지 않지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운과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인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읽어보시면 더 좋고요. 제가 읽어볼 텐데 좀 지겹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빨리 감기해서 뒤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눈으로 읽어보시고. 아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자 한 친구가 말했다. 결국 자네는 운이 좋았던 걸세. 알가마시가 자네에게 상당한 유산을 물려주었으니까 말일세. 그럴까? 내가 그를 만나기 전부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 걸세. 하지만 4년 동안 내가 번 돈에서 10분의 1씩을 착실하게 저축하면서 보여주었던 나의 단호한 결심을 어떻게 설명하겠나. 오랫동안 물고기의 습성을 연구한 덕분에 그물을 던질 때마다 그물을 가득 채운 어부를 그저 운이 좋은 어부라고 말할 수 있겠나. 기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오만한 여신일세. 다시 말해서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다가오는 법이지. 다른 친구가 말했다. 그래, 자네는 1년 동안 모은 돈을 허망하게 날려버린 후에도 좌절하지 않는 굳센 의지를 보여주었네. 그래, 자네는 남다른 의지력을 지닌 친구야. 아카드가 말했다. 의지력이라고 말했나? 하지만 의지력이 전부는 아닐세. 의지력이 강하다고 낙타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을 짊어질 수 있겠나? 황소가 끌 수 없는 짐을 끌 수 있겠나? 의지력은 자네들이 성취하려는 목표까지 줄기차게 매진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에 불과한 것일세. 나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목표를 세우며 끝장을 볼 때까지 물러서지 않네. 사소한 일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겠나. 언젠가 나는 이런 결심을 했네. 앞으로 100일 동안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조약돌 하나를 집어 강에 던지리라. 그리고 결심한 바로 그날부터 그대로 실천했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나는 무심코 그 다리를 건너고 말았네. 그때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나? 내일 조약돌 2개를 던지면 똑같잖아. 오늘 그냥 넘기자고. 이렇게 했을 것 같나? 아니었네. 나는 발걸음을 되돌려 조약돌을 집어서 강에 던졌네. 20일째 되던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 아카드, 쓸데없는 짓이야. 매일 조약돌을 강에 던진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 그냥 조약돌을 잔뜩 집어서 강에 던지면 끝나지 않겠나? 하지만 나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네. 일단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갔네. 그리고 나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어려운 일은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애썼네.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챕터 2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인 사나이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될 바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관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발하거나 창의적인 접근이 아니더라도 마치 느린 말이 천리길을 가듯이 꾸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운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고 저희 레이더 앤 브릿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률적 우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당신은 생존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영상에서 확률적 우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복잡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복잡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에서 항상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높은 확률적 우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포커 플레이어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고 승부에 나서기 좋은 순간에만 승부를 걸고 불리한 순간에는 승부를 하지 않는 방식을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은 이 게임에서 최종적으로 이길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관되지 않게 이럴 때는 직감으로 걸고 이럴 때는 확률에 의존한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이 게임에서 최종적인 승자가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포카드 A4카가 깔려 있는 것 같죠. 이 사진을 보면 이 정도일 때 승부를 거는 건 아마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빠진 패와 이 상황의 흐름을 잘 읽어보고 다이를 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인 확률적 우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바둑에 적용되면서 바둑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아예 이 한 수 한 수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치가 몇 집짜리인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최적의 수는 여기다라고 인공지능이 보여주고 있죠. 정상급의 프로기사들은 이 인공지능 승률이 떨어지는 수를 절대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확률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요. 이 확률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확률적 우위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상의 일관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투자를 이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S&P 500의 허와시키라는 영상에서 S&P 500에 장기 투자를 할 때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S&P 500에 장기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영상은 아니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S&P 500에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더 불확실하고 위험한 일을 해야 될 때만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S&P 500을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투자가 그렇게 꼭 잘못된 투자냐 얘기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1929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여러분들이 매월 일씩 적립 투자를 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2022년 5월에 원금은 1118원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에게 누적된 자산은 178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투입된 원금 대비 1600배의 누적적 자산이 생긴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했다면 그 결과는 더욱 더 좋아지는데요. 더 우월한 확률적 우위를 지켰다고 가정해보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저희 런던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원칙대로 매월 일씩 적립 투자를 1929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속했다면 최종적인 결과는 6,457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S&P 500에 투자했을 때보다 약 36배 이상의 성과가 개선된 셈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S&P 500에 투자를 했든 런던에 투자를 했든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투자를 이어나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관되게 확률적 우위를 고수하고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의 길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 레드 앤 브릿지 팀에서는 제시하는 바이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께 레드 앤 브릿지의 황금의 원칙을 두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자유시간 중 3분의 1을 먼저 나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떼어두세요. 마치 내 월급의 10분의 1 혹은 3분의 1, 어떤 비율이든 좋습니다. 일부를 떼어두고 모아두듯이 여러분의 시간 중 일부를 먼저 떼어두는 방식을 택하면 어떨까? 저희 레드 앤 브릿지에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현명한 투자를 일관되게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관성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운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레드 앤 브릿지의 앞으로의 성과와 투자 철학에 공감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부의사다리 레드 앤 브릿지입니다. 감사합니다.